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과 마음의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돈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밤늦게 계산기 두드리며 가계부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한 걸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니까 돈 걱정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돈이 조금 있을 때도 걱정이고, 많이 있을 때도 걱정이더라고요.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걱정이 없어질 텐데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돈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나이 들어서도 돈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요. 그때는 없어서 걱정이었고, 지금은 잃을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돈과 관련된 걱정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 교육비, 집 마련, 노후 준비, 의료비, 물가 상승. 생각해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돈 걱정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저녁 식탁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고, 아이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 마음이 짜증부터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돈이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잃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돈 때문에 버릇없이 자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 말이에요. 결국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면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은 그냥 도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도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마음만은 편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야. 그때는 할머니는 세상 모르시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당장 내일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아이 병원비가 걱정인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마음 편히 가져라는 말은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돈 걱정으로 마음이 항상 무거우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오늘의 작은 행복들, 건강한 관계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항상 돈 걱정에 시달렸어요.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평생 행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은 돈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 걱정에 완전히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돈 걱정의 마음이 무거워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아니면 돈 때문에 가족들과 다퉜던 기억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던
경험들도 있으실 테고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방법들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작은 지혜들이에요.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답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겠네. 하는 정도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미래가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귀중해요.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돈과 마음의 평화에 대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모두 돈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더라. 어떨 때는 종이 쪼가리만도 못한 게 되고, 어떨 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게 되고 말이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돈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약속이잖아요. 이 종이에 적힌 숫자만큼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모두 약속하고 믿기로 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약속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는 돈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들이 많았어요. 옆집에서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이 함께 돌봐주시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때가 더 좋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이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운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 시절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이 돌봄도 돈, 부모님 모시는 것도 돈,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돈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으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대출금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나가야 하고,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시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산책을 하는 즐거움, 아이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 읽는 평온함,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돈이 없으니까 죽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오히려 돈에 대한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보통 우리는 돈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돈은 많을수록 좋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물처럼 생각해 보세요.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이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해롭고 적당히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적당히 있으면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삶이 힘들어져요. 바람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시원하고 좋지만 태풍처럼 강한 바람은 무서워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당한 욕심은 살아가는 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계절을 떠올려 보세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겨울을 여름으로 만들려고 해요. 돈이 적을 때도 억지로 많이 쓰려고 하거나 돈이 많을 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거나요. 저희 동네에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사도 해보니까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 풍년 때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흉년 때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아야 해. 그냥 그런 거야.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을 때 너무 우쭐해하지도 말고 적을 때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경험해 보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할인 상품만 골라 담느라 스트레스 받았는데 마음을 편히 가지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사자는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돈을 덜 쓰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돈 걱정에 시달리느라 밤잠을 설쳤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잠을 잘 자게 되어서 건강해졌고 건강해지니까 의료비도 덜 들고 일도 더 잘하게 되어서 수입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신기하지 않나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는 대신에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오히려 더 여유로워진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 얘기야.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과 돈이 없는 현실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해결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더 편하게 가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덜 힘들어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 비가 온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산도 없는데 짜증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비 냄새 좋다라고 생각해요. 비는 똑같이 오는데 기분은 다른 거죠. 돈 문제도 비슷해요.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달라져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과 더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들 말이에요.
돈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는 방법, 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는 방법들이요. 다음에는 옛날 현명한 분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어보도록 해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옛날 현명한 분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해요.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라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예시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옛날 어떤 현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는데 하루는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 도시에는 정말 부자인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집도 크고 창고에는 보물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부자 상인의 얼굴이 항상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그 도시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농부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현명한 분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돈이 많은 사람은 슬퍼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나요? 그러자 현명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 부자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에게 소유당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저 농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거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며칠 더 그곳에 머물면서 관찰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부자 상인은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했어요.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돈이 많아서 오히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반면에 농부는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 먹을 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하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편안히 잠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 쪽에 가까운가요? 또 다른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현명한 분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금덩어리가 떨어진 걸 보셨어요. 제자가 얼른 주우려고 하는데 그분이 말리시더라고요. 왜 줍지 않으세요? 제자가 물어보니까 현명한 분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저건 금이 아니라 독사야. 누구든지 그걸 만지면 물릴 수 있어. 제자는 그냥 금덩어리인데요. 라고 했지만 현명한 분은 그냥 지나가셨어요. 나중에 그 금덩어리를 주운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큰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 금 때문에 친구들이 등을 돌렸고 가족들과 다투게 되었고 밤에는 도둑이 들까봐 잠을 못 잤거든요. 결국 그 사람은 차라리 이 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후회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도 재미있지 않나요? 현명한 분은 금을 독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금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 거예요. 물론 모든 돈이 독사는 아니에요. 다만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 마을에 정말 욕심 많은 영감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그분은 돈을 모으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항상 구두쇠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영감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서야 그분이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무슨 소용이냐. 가족들과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했는데.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정이야. 또 다른 옛날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현명한 분이 두 명의 상인을 만나셨어요. 둘 다 같은 양의 돈을 갖고 있었는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상인은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항상 불안해했어요. 밤에는 금고를 몇 번씩 확인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상인은 이 돈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하면서 기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데 돈을 썼어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상인은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건강을 잃었고 친구도 없었어요. 두 번째 상인은 돈은 줄어들었지만 건강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현명한 분이 말씀하시길 돈은 강물과 같아 흘러야 깨끗하고 생명을 주는데 고여 있으면 썩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옛날 현명한 분들은 돈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돈을 물처럼 생각해 보세요.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아두면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흘러야 모든 곳에 생명을 주는 거죠. 또 어떤 현명한 분은 돈을 씨앗에 비유하셨어요. 씨앗은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는데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사용해야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옛날 어떤 현명한 분이 길에서 동전 하나를 주우셨어요. 그런데 그 동전을 보자마자 웃으시더라고요. 제자가 왜 웃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작은 동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지 생각하니까 우스워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작은 금속 조각을 위해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등을 돌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동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현명한 분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부자들 이름을 대는데 현명한 분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고, 조금 가져도 만족하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돈은 많지 않지만 항상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 그리고 돈은 많은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이에요. 옛날 현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들은 모두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건강, 가족, 친구, 평화로운 마음, 좋은 추억.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도 해요. 어떤 현명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사람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시대의 현명한 분들이 찾아낸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진정한 풍요로움의 의미,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런 지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인 방법들로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차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돈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저도 한 번 세어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사야 하지? 출근길에 기름값 올랐나?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비싸지 않은 걸로. 퇴근 후에 이번 달 카드 값은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돈과 관련된 생각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생각들 대부분이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보면 자동으로 가격부터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거 비싸네, 저거 할인하네, 이거 살까 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로 이게 필요해서 사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한 번 실험을 해봤어요. 마트에서 뭔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춰서 왜 이걸 사려고 하지? 라고 자문해 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절반 이상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냥 보이니까, 세일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이런 이유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작이에요.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던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방법을 써보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오늘 나는 돈과 관련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를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며칠 계속해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구나. 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돈 걱정이 심해지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패턴을 알면 그것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방법을 써보셨어요. 돈 걱정이 심할 때마다 잠깐 멈춰서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어깨가 긴장되어 있나? 숨이 얕아졌나? 속이 답답한가? 그렇게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고 나서 천천히 깊게 숨을 몇 번 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는 돈 걱정이 생기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밤잠을 못 이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지? 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연히 돈 걱정이라고 하지 말고 이번 달 적금 넣을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 아이 학원비가 올라서 걱정, 이런 식으로 정확히 파악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은 지금 밤 12시에 침대에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낮에 차분히 생각해보자. 지금은 푹 자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며칠 계속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의 핵심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돈 걱정하고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런 식으로 자책하지 말고 그냥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날씨를 보는 것처럼요. 오늘 비가 오네라고 할 때 비를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보면 돼요.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돈에 대한 내 생각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걱정들을 종이에 써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후가 걱정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대신에 60세가 되었을 때 매월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부터 얼마씩 모으면 될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마음도 훨씬 편해져요. 또 이런 것도 도움이 되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나에게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는 것들로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이가 웃으며 인사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런 작은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돈이 아닌 다른 것들에도 관심이 가게 되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돈 생각만 하다가 주변에 좋은 것들을 못 봤는데 의식적으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루하루가 더 풍요로워진 것 같다고요. 가끔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돈일까? 아니면 돈이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일까?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안정감, 자유로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느낌들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마음의 부담은 줄어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돈 걱정에 휩쓸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또 휩쓸렸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근육 운동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써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해요.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평범한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은 실제로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분들의 소소하지만 진실한 경험담들이에요. 먼저 김씨 아주머니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주부셨는데 평생 돈 걱정에 시달리셨어요. 남편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고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까지 있어서 항상 빠듯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계부를 펼쳐보셨대요. 오늘 뭘 사야 하고 얼마가 나갈지 계산하고 이번 달에 얼마나 남을지 걱정하고 하루의 시작이 늘 무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이렇게 매일 걱정한다고 돈이 늘어나나 오히려 기분만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은 아침에 가계부를 보지 않고 대신 창밖 풍경을 5분 정도 바라보기로 하신 거예요. 처음 며칠은 불안하셨대요.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침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주일 후에 가계부를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매일 걱정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불필요한 걱정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셨어요. 가계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기로 하고, 대신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셨어요. 몇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병원비도 덜 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박 씨 아저씨는 40대 직장인이셨는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주식, 부동산, 펀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돈을 불리려고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투자한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마음이 따라서 흔들렸거든요.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마치 감정이 주식 차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당신 요즘 투자 얘기만 하네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저와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규칙을 정하셨어요. 투자 관련 앱은 하루에 한 번만 저녁 9시 이후에만 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투자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셨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중요한 뉴스를 놓칠까봐, 좋은 투자 기회를 잃을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투자 성과가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매일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며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분히 분석할 때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더 풍성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분은 이씨 할머니예요. 70대이신데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노후 자금을 열심히 모으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드셨대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을 누가 쓸까? 아이들이 제대로 쓸까? 그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고 돈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셨어요. 심지어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으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왜 항상 돈 걱정만 하세요? 저희는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말이 할머니 마음에 크게 와닿았나 봐요. 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내 건강과 행복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셨대요. 그 이후로 생각을 바꾸셨어요. 물론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가끔은 손자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래된 옷 대신 편한 옷도 사서 입으시고요. 신기한 건 그렇게 생활하시는데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해지니까 병원비는 줄어들었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불필요한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지출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밝아지시니까 가족 모임도 더 즐거워졌고, 손자들도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네 번째는 젊은 분 이야기예요. 최 씨는 20대 직장인인데 사회 초년생이라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은 비싼 옷도 입고 좋은 카페도 가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아서 늘 위축감을 느끼셨대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 비싸서 못 산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는데 그게 자신도 불편하고 친구들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곳 대신에 공원이나 도서관, 무료 전시회 같은 곳을 제안해 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의외로 친구들 반응이 좋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항상 돈 쓰는 곳에서만 만났네. 이런 곳도 좋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아보셨어요. 독서, 산책, 요리, 운동.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후에는 친구들이 오히려 최 씨를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니? 하면서요. 돈은 예전과 비슷하게 벌지만 마음의 여유는 훨씬 커진 거였어요. 다섯 번째는 중년 부부 이야기예요. 정 씨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되셨는데 돈 문제로 자주 다투셨어요. 남편은 더 아껴 써야 한다고 하고 아내는 너무 짜게 살면 삶의 재미가 없다고 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 보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일까?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일까? 그래서 함께 목표를 정해 보셨어요. 매월 일정 금액은 꼭 저축하되 그 외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둘이 함께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남편은 아내가 가끔 비싼 것을 사는 걸 보고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아껴 쓰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한부모 가정의 엄마이신 윤 씨예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경제적으로 정말 힘드셨어요. 매일 아이 앞에서도 돈이 없다, 이거 비싸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친구들은 다 가진 게 많은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셨대요. 자신의 불안감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하셨어요. 아이 앞에서는 돈 얘기를 되도록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관점을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돈이 들지 않는 즐거운 일들을 찾아보셨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놀기, 집에서 함께 요리하기. 이런 것들이요. 몇 달 후에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온 가족의 행복을 빼앗지는 않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여전히 돈 걱정도 하시고 가끔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너무 돈 걱정에 빠져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을 다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신 거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루에 5분,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우셨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가끔 실패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변화들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해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실제 경험담들을 더 들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도 솔직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대학생인 강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은 학비와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벌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돈이 항상 빠듯했는데 특히 힘든 건 친구들과의 관계였어요. 친구들이 치킨 시켜 먹자, 영화 보러 가자 할 때마다 돈 때문에 거절해야 하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말해보기로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빠듯해서 비싼 걸 자주 하기는 어려워. 대신 다른 방법으로 만나면 안 될까?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의외로 친구들이 이해해 주더라고 해요. 그리고 함께 돈이 적게 드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기, 공원에서 산책하며 수다 떨기,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싼 카페에서는 돈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는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졸업할 때쯤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사실 나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혼자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때 깨달았대요. 자신만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인 조 씨 가족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지만 아이 둘의 집 대출까지 있어서 매달 빠듯했어요. 그래서 가족 나들이 같은 건 거의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우리는 왜 여행을 못 가요? 친구네는 놀이공원도 가는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행은 못 가더라도 집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모험의 날을 정했어요. 거실에 텐트를 치고 캠핑 놀이를 하거나 집 안에서 보물찾기를 하거나 함께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식으로요. 돈은 거의 들지 않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거실에서 캠핑도 해. 이런 식으로요. 부모들도 우리도 해보고 싶다
없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비싼 여행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써야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는 퇴직하신 김 씨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니까 불안하셨어요. 연금은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만 계시면서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돈 나간다며 거절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셨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너무 우울해지셨어요. 할 일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니까 하루하루가 무료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건강해야 의료비도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셨어요. 맞다.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돈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외부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셨어요.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산책도 하시고 도서관에서 신문도 읽으시고 몇 달 후에는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시고 노래교실에도 참여하셨어요. 돈은 거의 안 들면서도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지셨어요. 결과적으로 의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우울하고 집에만 있을 때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는데 활동적으로 지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거예요. 네 번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오 씨 이야기예요. 월급이 많지 않은데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부담이 컸어요. 결혼 준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돈이 더 생길 때까지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대화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자친구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결정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정말 우리다운 결혼을 하자고요. 큰 웨딩홀 대신 작은 카페를 빌렸고 비싼 드레스 대신 단순하지만 예쁜 옷을 선택했어요. 하객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신혼여행도 해외 대신 국내의 조용한 펜션으로 정했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사람 모두 정말 만족했어요. 오히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더 의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객들도 이런 결혼식이 더 따뜻하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빚을 지고 시작하는 대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실패 사례도 포함된 이야기예요. 박 씨 아주머니는 가게비를 아끼려고 너무 극단적으로 하셨어요. 마트에서는 할인 상품만 사고 전기도 아끼고 난방비도 아끼고 가족들이 불편해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돈이 모이니까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는 맨날 돈 얘기만 해라고 불만을 표했고 남편도 너무 검소한 것도 문제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아주머니 본인도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돈을 안 써줘라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셨어요. 절약은 하되 가족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시켜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약한 돈의 일부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일에 쓰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전기세는 아끼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한다거나 생필품은 할인할 때 사지만 아이들 책은 아끼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도 절약에 협조적이 되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절약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족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이 씨예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서 늘 불안하셨어요.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지만 안 될 때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정말 힘드셨어요. 손님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가게를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사장님 힘드시겠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셨어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해보고 단골 고객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새로운 고객들도 생기고 기존 고객들도 더 자주 와주시고 무엇보다 뭔가 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불안감을 줄여주었어요. 지금도 매출이 항상 일정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불안해하지는 않으신다고 해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자는 마음가짐이 생기신 거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고 가끔은 실패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뀌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변화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 없고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들.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보시죠.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그런데 가끔은 휴대폰 대신 창밖을 먼저 보시면 어떨까요? 5분 정도만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세요. 날씨가 어떤지, 나무들은 어떤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좀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돈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대신 잠깐이라도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고마워라고 혼잣말로 말해보는 거예요.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작은 고마움이에요. 집안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설거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빨리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급하게 하시죠. 대신에 설거지하는 동안만큼은 온전히 설거지에만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물의 느낌,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천천히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하는 시간이 명상하는 시간이 되어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가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 집이 깨끗해지는구나,
정리정돈된 공간에서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빨래를 널 때도 좋은 시간이에요. 한 벌씩 털어서 너는 동안 이 옷을 입고 좋은 하루를 보냈지. 이 옷이 나를 따뜻하게 해줬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TV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TV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광고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광고가 나오면 잠깐 소리를 줄이고 깊게 숨을 몇 번 쉬어보는 거예요. 또는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를 체크해 보는 시간으로 써보세요. 몸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간단히 살펴보는 거죠. 3분이면 충분해요. 가족과 함께 TV를 볼 때는 가끔 이 프로그램 재미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좋다. 이런 말을 해보세요. 작은 말이지만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져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할 수 있는 것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가끔은 창밖을 보거나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넓어져요. 교통비를 낼 때도 이 돈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쓰는 행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돈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식사할 때 할 수 있는 것들. 밥을 먹을 때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잠깐 멈춰 보세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는 거죠.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세요. 평소에는 급하게 먹느라 맛을 제대로 못 느꼈는데 천천히 씹으면 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 가족과 함께 먹을 때는 오늘 어땠어? 라고 간단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식사 시간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요. 잠들기 전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하지만 오늘 뭘 잘못했나?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이런 걱정 대신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친구와 안부 인사를 했다.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충분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동료, 상점 직원, 버스 기사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돈을 쓸 때 할 수 있는 것들. 뭔가를 사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걸 왜 사려고 하지? 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해서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점검해 보는 거죠. 돈을 낼 때는 이 돈이 누군가의 생계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는 돈이 상점 주인, 직원,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돈 쓰는 일이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영수증을 받을 때도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필요한 걸 샀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돈은 교환하는 거지 잃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걱정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돈 걱정이 심할 때는 종이에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뭐가 걱정인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문제로 바꾸면 해결책도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 걱정들을 2그룹으로 나눠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요.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걱정이 너무 심할 때는 심호흡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고, 4초 동안 멈추는 것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편해져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회의를 해보세요. 각자 한 주 동안 어땠는지, 다음 주에는 뭘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돈 걱정도 솔직하게 나누되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세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집에 좋은 점 찾기 게임을 해보세요. 돈과 상관없이 우리 집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따뜻한 집이 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무료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계획해 보세요. 공원 산책, 도서관 가기, 집에서 영화 보기, 함께 요리하기. 돈을 쓰지 않아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가? 요즘 내가 뭘 원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고 있어. 이런 말들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해보면 의외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혼자 산책할 때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나무, 꽃, 하늘, 구름.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라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힘들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힘든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서 천천히 마시면서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감정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달라고 하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어요. 이런 방법들은 모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가끔 까먹고 안 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방법들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돈 문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오늘은 돈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녀와 손자녀와의 대화. 아이들이 이거 사주세요. 저거 갖고 싶어요.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아이들은 돈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정말 필요한 건지 같이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면 아이도 소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어요. 또는 그게 왜 갖고 싶어? 하고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해서인지, 친구가 가져서인지, 광고를 봐서인지. 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주거나 무조건 안 주는 대신 용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얘기해 볼까? 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표현하지 마세요. 물론 현실을 완전히 숨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며 잘 살고 있어 라는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는 돈의 가치도 가르쳐 주세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해서 벌어야 한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주세요. 배우자와의 돈 문제 해결.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은 아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쓰려고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불안감이나 바람이 있는지 진짜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목표를 정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뭘까? 돈을 어떻게 쓰고 모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짜다. 당신은 너무 해프다. 이런 말 대신에 나는 이럴 때 불안해져. 나는 이런 게 필요해.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돈 관리도 함께 해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는 대신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가끔은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비싼 게 아니라 마음을 담은 것들로요.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거나 손편지를 써주거나. 이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요.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 만날 때 돈 때문에 위축되시나요? 나만 돈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서 비싼 곳은 어려워 하고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주고 다른 방법을 제안해 줄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빌려줄 수 없을 때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친구가 어려울 때는 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실용적인 조언을 해준다거나 돈이 아니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웃들과는 서로 도우며 사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반찬을 나눠주고 받고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줘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도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요. 회식비, 경조사비, 점심값.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경조사가 있을 때는 마음을 담아서 적당한 선에서 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되어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회식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예산을 정해두세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비용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동료들과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하세요. 연봉이나 부채 같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절약 팁이나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하세요. 승진이나 연봉 협상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회사에 기여한 바와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게 좋아요. 세대 차이 이해하기.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부모님은 아껴 써야 한다고 하시고 젊은 세대는 경험에 투자하자고 하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상대방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 보세요. 부모님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절약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젊은 세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요.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그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완전히 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께는 걱정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근황을 알려드리세요. 너무 자세한 돈 이야기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안심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는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해주되 강요하지는 마세요. 내 경험상 이런 점을 조심하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 최종 결정은 자녀가 하도록 두세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세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대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편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절약을 잘해. 당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이런 식으로요.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사람은 더 협조적이 되어요. 때로는 타협도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고려해서 중간점을 찾아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돈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사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가끔 실수하고, 가끔 갈등하고, 가끔 오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바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기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갖기기. 하루 중에 정말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 있는 동안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시간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거나 방 한 구석에 편안히 앉아서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휴대폰은 멀리 두시고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어제 있었던 일들. 그럴 때는 그냥,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처럼 생각도 저절로 떠오르고 사라져요. 몇 분이라도 이렇게 조용히 있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져요. 그리고 평소에는 못 느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내 숨소리. 이런 작은 것들 말이에요. 과거 경험들을 되돌아보기. 조용한 시간에는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걸 견뎌낸 자신의 힘을 인정해 주세요. 돈과 관련된 기억들도 떠올려 보세요. 처음 용돈을 받았을 때의 기쁨,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뿌듯함, 가족을 위해 돈을 썼을 때의 보람.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어려웠던 시절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때들, 걱정이 많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시절도 결국 지나갔고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선생님, 동료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해 보세요. 실수했던 일들도 떠올릴 수 있어요. 돈을 잘못 썼던 일,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일. 하지만 그것들도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감사한 마음 찾아보기. 감사하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많아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입을 옷이 있다는 것,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잘 버텨준 내 몸에게 고마워해 보세요. 내 발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고, 내 손이 필요한 일들을 해 주었고, 내 마음이 지금까지 견뎌주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관계들이에요. 심지어 어려운 상황들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돈이 부족했던 경험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 덕분에 검소한 생활을 할 줄 알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내면의 평화 느끼기. 조용히 앉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운 느낌이 올라와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예요. 이 느낌은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요. 이 평화로운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을 때 이 느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지 하고 말이에요.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져도, 일이 잘못되어도, 사람들이 실망시켜도 내 안의 평화만큼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어요. 어려운 기법 없이 자연스럽게 해. 이런 깊은 시간을 갖는 데는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어요. 특별한 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용어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5분, 내일은 3분 이런 식으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하세요.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별로 평화롭지 않은데?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는 거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중요한 건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이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잠깐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하면 돼요.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와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평생 함께 살아갈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깊은 시간을 가지다 보면 돈에 대한 걱정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평화와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는 돈과 관련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힘든 시기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시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병이 생기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아무리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해도 쉽지 않죠. 오늘은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며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잠도 설치게 되죠. 이런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속 공황 상태에 있으면 좋은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번 달에는 이렇게, 다음 달에는 저렇게 하는 식으로요.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 정부 지원 제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받으세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영원히 이런 상태로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많이 들 때, 몸이 아프면 마음도 더 약해져요. 거기에 의료비 걱정까지 더해지면 정말 절망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치료에 집중하세요.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면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야 돈도 벌 수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부나 지자체, 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나 병원 직원에게 문의해 보세요. 가족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가족들도 나름의 아이디어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병은 낫기 위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가족 갈등이나 상실감을 겪을 때,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감정적 상처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일단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슬퍼도 괜찮아. 화가 나도 괜찮아. 실망해도 괜찮아.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지는 마세요. 슬플 때는 슬프되 이 슬픔도 영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서로 마음이 상한 상태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풀어야 할 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는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남겨준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서 오는 불안감.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겨요.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겹치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나이 든다는 건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있어요.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정기 검진도 받으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사회 활동을 계속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워요. 경로당이든 봉사활동이든 취미 모임이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젊은 세대와도 소통해 보세요. 세대 차이는 있지만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이웃들과 인사하거나 이런 작은 교류가 도움이 되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쉽지 않은 인생을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잖아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결국 극복했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개선이라도 의미가 있어요.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도움이 안 되어요. 내 상황에 맞는 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간 사회예요.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은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다. 가족이 건강하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내가 있다.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지금은 안 보여도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뻗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 경험이 지금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모든 계절이 바뀌듯이 인생의 힘든 시기도 반드시 바뀌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견뎌내세요. 다음에는 전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해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살기. 욕심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살아가는 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많이 모아야 해 하는 생각이 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욕심 없이 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건 적당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돈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뭘까?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무작정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멋진 집, 비싼 차, 해외여행 사진들. 보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건 그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좋은 순간만 골라서 올리는 거니까 그 뒤에 숨겨진 어려움이나 고민은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고민들을 안고 살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1년 전, 5년 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분명히 발전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인생 속도는 다르거든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나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항상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세요.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건강한 몸도 감사한 일이에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잘 버텨준 내 몸에게 고마워해 보세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도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가족, 친구, 동료들.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도 감사의 대상이에요. 좋았던 기억들은 물론이고 힘들었던 경험들도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자산이에요. 심지어 어려운 상황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덕분에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받아들이기. 인생에는 리듬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바쁠 때가 있고, 한가할 때가 있고, 돈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도 변화하는 거니까요. 좋을 때는 감사하되 너무 우쭐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힘들어하되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위해 적당히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반대로 돈이 부족할 때는 이제 끝이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견뎌내세요.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물이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흘러가듯이 우리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쉬는 것.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나 특별한 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평범함에 감사해 보세요. 평범하다는 건 큰 사고도 없고, 큰 병도 없고, 큰 걱정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TV를 보며 웃는 시간, 잠들기 전에 고요한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선물이에요. 돈을 많이 써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대부분 돈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집밥.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마음의 여유 갖기. 급하게 살지 마세요. 모든 일을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처리해 나가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예요.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끔 후회할 일을 하고, 가끔 실패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정과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유로운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씩 멈춰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혜로운 소비하기. 돈을 쓸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게 좋아요. 가격만 보지 말고 가치를 보세요.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게 정말 필요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경험에도 투자하세요.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투자도 의미가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필요해서, 내가 즐거워서 쓰는 돈이 의미 있는 돈이에요. 절약도 지혜롭게 하세요.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는 아끼는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내 속도대로 살기.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리듬이 있어요. 빨리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꽃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의 나에게는 이것이 맞아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가세요. 물론 좋은 조언은 들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일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 지키기.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외부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거나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걱정이 많을 때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따뜻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는 처음에 돈 걱정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했죠. 돈을 적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옛날 현명한 분들의 지혜도 들어봤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간단한 방법들도 배워봤어요. 복잡한 기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실제 경험담들을 통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해 나갔는지 보았어요. 완벽한 성공담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아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통해서는 힘든 시기를 버티는 지혜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정리해 봤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본 시간이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돈 걱정이 될까?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안심하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돈 걱정에 휩쓸리는 것도 괜찮고, 가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돈을 잘못 쓸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실수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해요.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모두 다른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잘 안 되면 내일 다시 해보고, 내일도 잘 안 되면 모레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한다거나, 늦으면 안 된다거나 하는 강박은 버리세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떤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하실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것만 하시면 돼요. 변화라는 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돈 걱정을 조금 덜 하게 되었다. 가족과 대화가 늘었다. 잠을 조금 더 잘 자게 되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참고용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세요. 이 이야기들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돈 걱정이 심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들 중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처음 들을 때와 나중에 다시 들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더 와닿을 수 있거든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이야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들으시면 돼요. 가족들과 함께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각자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도 참 기뻤어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돈이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조금씩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벌써 훌륭해요.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라도 그 하루 속에는 분명히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은 있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평화로운 공간이 있어요. 그곳을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돌보시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이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게요. 힘내세요.